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. 이게 그냥 집 사는 사람이 바뀌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. 불을 쌓는 법, 아니 성공의 정의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아시다시피 서울은 세계에서 부동산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 중 하나잖아요. 특히 요즘처럼 대출 막히고 금리 오락가락할 때는요.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현금이 그냥 왕입니다. 현금의 힘이 그야말로 절대적인 규칙이 되어버렸죠. 자, 그런데 그 새로운 왕이 누군지 아세요? 정말 놀랍게도 바로 20대 MZ세대라는 겁니다. 수십억 원짜리 초고가 아파트를요, 대출도 거의 없이 그냥 현금으로 턱턱 사고 있다는 거예요. 근데 말이죠. 만약에 그들이 뭔가 잘못된 걸 사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? 자, 여기서부터 이 얘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. 이건 그냥 젊은 부자가 많아졌구나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소유라는 가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. 이번 시간을 통해 그 깊은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. 네,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. 서울 부동산의 새로운 플레이어들. 지금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이죠. 이 새로운 선수들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판이 바뀌고 있는지 그 세대 교체 현장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들을 영 앤 리치라고 부르죠. 말 그대로 젊고 부유한 세대. 이건 그냥 젊은 부자가 아니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부를 이룬 완전히 새로운 계층이 나타났다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. 그럼 이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?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. 예전처럼 월급 모으고 그런 게 아닙니다. 완전히 달라요. 암호화폐, 주식 투자 이런 걸로 정말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현금을 손에 쥔 거죠. 한마디로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부자 되는 공식이 그냥 깨져버렸다는 겁니다. 아주 명백한 신호죠. 자,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고 눈부신 변화 뒤에는 사실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. 두 번째 섹션에서는 바로 이 새로운 부의 흐름이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이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자산 양극화입니다. 그러니까 같은 세대 안에서요. 누구는 코인으로 수십억을 벌어서 집을 사는데 누구는 그 집값 때문에 절망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극소수에게 부가 확 쏠리면서 같은 세대 안에서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. 이게 그냥 부러움을 넘어서 사회적인 위화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예요. 자, 그럼 이게 단순히 그냥 돈 문제일까요? 아니면 우리 가치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돈 버는 방법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우리가 돈이나 부동산을 대하는 태도는 과연 그대로여도 괜찮은 걸까요? 그렇다면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답은 뭘까요? 바로 세 번째 섹션, 소유 대 활용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이제 소유라는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활용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자는 겁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두 관점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? 왼쪽의 소유는 이건 내 거야 하는 집착이에요. 부동산을 신분이나 지위의 상징으로 보는 거죠. 근데 이게 잘못하면 엄청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. 반면에 오른쪽 활용은 어때요? 이걸로 뭘 할 수 있지? 어떻게 잘 쓸까?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. 부동산을 하나의 도구로 보는 거죠. 이 자료는 정말 따끔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나 던지는데요. 바로 이겁니다. 실력이 없으면서 부동산을 욕심내는 것은 패가망신의 길이다. 와, 정말 직설적이죠?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핵심 키워드는 바로 실력입니다. 그걸 제대로 굴리고 관리하고 운용할 능력이 없으면 그게 아무리 비싼 강남 아파트라고 해도 결국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. 자산이 아니라요. 자, 이제 네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? 여기서부터는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.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거대한 미래를 이야기할 거거든요. 솔직히 좀 파격적인 예측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하나의 비전, 하나의 관점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 자료는요, 2030년이 되면 부동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예측해요. 그냥 집 사고 파는 수준이 아니라 공간과 자원 전체를 운영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. 그리고 이 관점을 쭉 따라가다 보면 와, 통일한국을 넘어서 저 광활한 대륙의 땅을 경영해야 하는
그런 수준의 역량이 필요해질 거라는 주장까지 나아갑니다.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자료가 제시하는 가장 거대한 비전입니다. 일종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죠. 만약에 미래의 동북아시아 정세가 크게 흔들린다면 우리에게 중국의 동북삼성 같은 어마어마한 땅을 안정시키고 관리해야 할 역할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정말 대담한 전망이죠? 자, 이런 거대한 비전 앞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 아파트 한 채를 둘러싼 논쟁이 어떻게 보이시나요? 이 자료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. 지금 우리가 목맬 것은 내 집 마련이 아니라 대륙을 경영할 수 있는 그 스케일의 실력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. 이야기가 너무 커져서 아니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? 싶으실 수도 있어요. 그쵸? 이렇게 거대한 비전 앞에서 우리 개인은 뭘 해야 할까요? 다행히 이 자료는 그 해답이 아주 가까운 곳, 바로 우리 내면에 있다고 말합니다. 핵심 조언은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. 지금은 땅을 살 때가 아니다. 자신의 실력을 갖출 때다.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.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부동산 소유가 아니라 내 안에 실력을 쌓는 데 쓰라는 겁니다. 이걸 행동 지침으로 정리하면 딱 3단계가 나옵니다. 첫 번째, 일단 내 것을 가져야 한다는 욕심부터 내려놓고요. 두 번째, 그 남는 에너지와 시간을 전부 나 자신의 실력과 내공을 쌓는 데 쏟아붓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그렇게 준비해서 미래에 올 더 큰 무대, 더 큰 역할을 맡을 준비를 하는 거죠.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속 같은 거예요. 내가 지금 당장 무언가를 손에 쥐려고 아등바등 하지 않아도 진짜 실력만 갖추고 있으면 정말 때가 됐을 때 필요한 자원과 기회는 저절로 나에게 온다는 거죠. 이게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믿음입니다.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쌓고 계신가요? 통장에 찍히는 숫자,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눈에 보이는 포트폴리오인가요? 아니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 자신의 실력인가요?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진짜 자산은, 진짜 부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.